채워야겠다. 어이구. 이 마이크가 요즘 걸리나? 복잡하다.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지금 오봉산, 춘천에 있는 오봉산 능선에 올라와서 지금 능선을 지금 쭉 타고 걸어가고 있는 중. 지금 등산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5시 넘어가니까 기온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네. 서늘해 지금. 우쭈. 그냥 내려가기가 좀 아쉬워서 기록을 하나 남기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능선길을 이렇게 걸을 때 보통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뷰가 좀 보이기를, 능선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게 산을 굽이치는 산들이 좀 보이기를 좀 기대를 하고 이 능선길을 타거든. 나도 그래서 능선길을 좋아하고. 근데 그런 능선길이 되려면 최소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어야 돼. 높은 산. 그래야지 이런 능선에 이런 식생들이 안 자라고 있어야 한다고. 나무들이 작은 키 나무들만 자라 있어야지 앞이 뚫리는데, 이렇게 오봉산처럼 이렇게 산이 낮은 산들은 이 능선이라고 해도 이렇게 키 큰 나무들이 다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시야를 다 막아 결국은. 이렇게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한계령에서 시작해서 한계령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이렇게 능선이거든. 그래서 그 능선길을 타고 대청봉까지 쭉 가는 길에 시야가 뻥 뚫려 있지. 시야가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자랄 수 있는 높이가 아니니까. 근데 불행히 이 오봉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한 4시? 3시 반 정도 이후로는 좀 사람을 좀 한 명도 못 만났어. 다 내려간 것 같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산, 텅 비어있는 산, 이런 산이 좋지. 근데 이제 이 시간쯤 되면 가끔 가다 이 멧돼지하고 마주쳐. 이 멧돼지들은 이렇게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 나도 지금까지 등산하면서 한 10번 정도는 마주친 것 같아, 멧돼지를. 이렇게 보통 이게 해가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멧돼지가 이제 한 마리하고 마주칠 때는 대부분이 이렇게 그게 홀로 떠도는 수컷이거든. 근데 그런 애들은 나를 보자마자 도망가기 급급해. 그리고 멧돼지가 다니는 길은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길 있잖아. 이런 길로 멧돼지가 다니다가 나하고 정면으로 마주치는 게 아니고, 멧돼지들은 항상 이 길을 이렇게 건넌다고. 이렇게 건너가다가
나하고 마주쳐, 대부분. 그러니까 딱 멧돼지를 보면 나는 딱 이게 딱 정지해버리거든, 정지. 그래서 멧돼지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마리 마주칠 때는 보통 그렇게 해서 그 멧돼지가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으면 그 멧돼지도 인간이 별로 달갑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 이렇게. 이 길을 가로질러서 자기 가던 길 간다고. 그리고 멧돼지가 보면은 이게 밤에 활동을 하고 또 코를 쳐박고 이렇게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해서 그런가 눈이 되게 나빠. 멧돼지는 이렇게 먼 거리 있는 걸 잘 못 본다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소리만 안 내면 멧돼지가 한 마리 있을 때는 그렇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그 멧돼지가 나한테 달려오는 경우가 있어. 나도 그런 경우를 딱 한 번 경험했었는데, 언제냐면은 이 멧돼지가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이동할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동할 때는 대부분 그 멧돼지는 그 암컷이 좀 리더가 되거든. 그래서 암컷에 새끼까지 있는, 암컷 몇 마리에 새끼까지 있는 그런 무리가 이 길을 건널 때 나하고 마주치면, 그게 새끼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덤벼드는 경우가 있더라고. 덤벼드는. 시겁하지, 시겁해. 그럴 때는 이게 주변에 큰 바위 같은 거 있으면 그 바위 뒤로 내 몸을 감춰야 돼. 이 길을 따라 도망가면 쫓아온다고. 이게 시야에 안 보이도록 큰 나무나 바위 뒤로 숨어서 그들한테 알짱거리지 않고 소리도 안 내면은 이렇게 달려오면서 몇 번 위협하다가 내가 바위 뒤로 숨으니까 그냥 가던 길 가더라고. 그때 한번 시겁한 적이 있었지. 하여간 멧돼지하고 마주치면 한 마리일 때는 동작 그만, 가만히 있으면 돼. 그리고 여러 마리일 때는 얼렁 큰 돌이나 큰 나무 뒤로 나를 감춰. 어차피 멧돼지가 인간을 잡아먹는 동물은 아니니까. 자기들도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가던 길을 지나간다고. 그리고 뭐 그 외의 동물들은 다 초식 동물들이라, 고라니는 자주 마주치지. 근데 고라니는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기 바빠. 토끼들도 그렇고. 전에 화천에 보면 그 비수구미라고 하는 계곡이 있거든. 그 계곡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 그 멸종위기종 그 사냥 있잖아. 사냥하고 마주친 적이 있어. 거긴 좀 사냥 서식지인가 봐. 그 화천에 있는 비수구미 그쪽이. 근데 이 사냥은 특징이 뭐냐면, 뛸 때 이렇게 점프를 하더라고. 점프를 네 발을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앞발 뒷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걷거나 뛰는데, 사냥 나하고 딱 마주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펄쩍 꼭 개구리처럼 펄쩍 뛰어. 네 발이 동시에 하늘로 푹 올라갔다 떨어지고 푹 올라 떨어지고 그렇게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바위 틈을 이렇게 다니는 그 습성인가 봐.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그게. 이게 말을 하면서 걸어오니까 숨이 차네. 아휴, 용케 이 소나무 한 그루는 잘 버티고, 이 소나무 몇 그루는 잘 버티고 있네. 지금 주위에는 숫제 그 도토리 나무들 뿐인데, 아휴, 끝까지 잘 버텨라. 잠깐 쉬었다 갈까? 아이고 힘들어.
해가 지금 머리 위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어. 정면이니까 이거 좋겠다. 이렇게 앉는 게 좋겠네. 이렇게 하면 이제 소나무가 좀 보이려나? 아니다. 잘 안 보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약간 좀 내려볼까? 오, 너무 가시겠나? 이렇게. 카메라 끄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를 더 하고 끄고 싶은데, 뭔 이야기를 해볼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이 동영상을 봤을 때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놓으면 좋은데, 한 달 정도 지나서 보면은 재미있어 할 만한 이야기. 그 담배 끊은 이야기, 금연 이야기 한번 해볼까? 금연?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거든. 이제 보통 내가 이제 80년도에 이제 대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다 공감하지만, 이제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술도 배우고 담배도 억지로 배우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무슨 사상교육 같은 거 한다면서 자꾸 술집으로 불러내거든. 그럼 막 그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막 해.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제 알아듣는 척 하면서 술 주면 술 마시고 담배 주면 담배 피우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어. 그리고 이제 1년 학교 다니고 이제 2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은 그 유명한 말이 있지. 10분간 휴식, 담배 일발 장전. 그냥 그랬었어, 그때. 그리고 어떤 선임하사들은 보면은 이게 작업하다가 10분간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담배 일반 장전 했는데, 저는 담배 안 피우는데요? 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으면, 너는 계속 일해, 자식아. 막 그러면서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되게 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군대에서 어거지로 담배 배운 사람들 진짜 많아. 나 군대 다닐 때는 그게 이제 그때 지급했던 게,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걸. 그 88 나오기 전에 백자를 15갑인가를 줬어. 한 달에 계속, 한 달에 15갑이라는 담배를 매달 한 번씩 줬다고. 그러니까 이틀에 한 갑 정도 필 수 있게.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외박 외출 휴가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담배를 사온다고. 그때 이제 담배를 밖에서 사오면은 그때 아마 88이었어. 88을 사와. 그러면 이제 담배를 처음 받았을 때는 한 15일간은 백자 피다가, 나머지 15일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88을 좀 구해다가 피웠던 것 같아. 그리고 제대하고 나머지 대학 3년 동안도 담배 피우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담배를 계속 피웠었거든.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이제 담배를 피웠던 거지. 그리고 내가 회사 직급은 대리는 아니었고 그냥 일반 사원이었었어. 근데 이제 9년 정도 담배를 피니까 내가 기관지가 좀 안 좋은가 봐. 자꾸 이제 그 가래가 쌓이니까, 이제 가래를 이렇게 자꾸 내니까, 이제 같이 이제 점심 먹으러 가거나 같이 이제 또 회식 시간에 담배 하나 피면서 자꾸 이게 가래를 뱉으니까, 이게 물어보더라고. 왜 자꾸 침을 뱉냐고, 더럽게. 나한테. 그래서, 이게 담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자꾸 가래가 너무 쌓여서 이게 귀찮아 죽겠다고. 그리고 자다가
이 가래 때문에 자꾸 잠에서 깨가지고 가래 뱉어내고 자고 막 그런다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듣고 있던 이제 대리, 그때 같은 회사의 그 대리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자기가 담배를 끊는 방법을 안다. 근데 거의 100%라고 하더라고, 100%. 100% 확신하다. 자기도 그 방법을 써서 담배를 끊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딨냐고. 나도 지금 이 담배를 끊으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그 대리가, 지금 성도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리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 자기 방법으로 담배를 끊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대, 책임을.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럼 한번 좀 가르쳐 줘봐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리 하는 말이, 이건 그냥 가르쳐 줄 수가 있는데 그냥 가르쳐 주면 효과가 전혀 없대. 그래서 자기를 밥을 한 끼를 사래. 그러면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꼭 이 밥을 사야 된다, 이게. 밥을 안 사면 효과가 없대. 근데 속으로 그랬지. 진짜, 벼룩에 간을 내먹지. 월급도 많이 받은 대리가 진짜, 내가 지금 한 달에 월급을 그 당시에 16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 160 몇만 원. 이게 대리가 그 사원에 그 간을 꺼내먹는다, 벼룩에 간을 꺼내먹는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제 그 대리 그 사람을 쭉 1년 이상 봐왔으니까 그 사람 성품을 잘 알잖아. 이렇게 좀 말이 앞서고 행동이 좀 뒤처지는 사람들 있잖아. 말만 앞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말을 무시해버렸을 거야. 밥을 사줄 이유가 없지. 근데 그 1년 동안 딱 지켜와 본 그 사람 성품은 좀 진중한 사람 있잖아. 무게가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과장이나 부장들도 그 대리 말은 그렇게 쉽게 묵살하거나 무시하지 못하는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딱 그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내가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점심값 한 끼 버리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내일 점심을 사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알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나를 부르면서 밥 먹으러 가지?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근데 인간이 지금 식당을 이제 자기가 먹고 싶은 데를 가는데 어디를 데리고 갔냐면, 그 당시 내가 서초구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회사 근처에 보면은 식당이 그 가정집에서 하는 식당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나 생전 처음 들어가 봤어. 근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보신탕을 파는 집이었어. 지금은 이제 이 개고기 먹는 게 이제 극혐인데, 그 당시에는 그 개고기 먹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극혐이 아니었었어. 그냥 남자들은 의뢰 그냥 여름에 한 3그릇, 4그릇 정도는 다들 먹는. 그리고 정 먹기 싫으면 이제 그 옆에서 삼계탕 먹고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집을 데리고 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기억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설렁탕의 2배였었어. 이제 지금이 설렁탕이 8,000원이니까 지금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비싼 데를 데려갔지, 이제 그 생각도 했었거든. 근데 이제 기왕 이제 산다고 했으니까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이 보신탕을 이제 사드리고 나도 먹고 이제 딱 나왔었어. 근데 오후에 이제 그 자기 사무실로 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나한테 뭘 주냐면, 이 와이셔츠 여기가 포켓이 하나 있잖아. 그 와이셔츠 포켓에 들어가는 작은 수첩, 그리고 그 볼펜인데 이렇게 몽당 연필처럼 생긴 작은 볼펜, 뚜껑이 있는 이 2개를 딱 주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금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일단 담배를 끊겠다, 참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래.
담배를 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일단 접어들고,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일단 나 자신을 놓아두고,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직장 생활 하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장소, 대부분 옥상이죠, 옥상.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래. 그게 한 대도 좋고, 두 대도 좋고, 세 대도 좋고, 내가 만족할 정도로. 자,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없지. 근데 여기서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 만족감이 탁 차오르면 반드시 해야 할 동작이 있대. 왜냐면 담배를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라이터를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린 다음에 그 수첩에다가 1번, 그 숫자를 쓴 거, 1 하고 날짜를 쓰라는 거야,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 그냥 몇 월 며칠, 날짜, 시간? 아니, 날짜만 쓰래, 날짜.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만 쓰래. 숫자 1 하고 몇 월 며칠. 근데 그러다가 또 담배가 피우고 싶으면, 우리 회사 보면은 그 회사 건너편에 그 담배 파는 가게가 있었거든. 1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길을 건너서 담배하고 라이터를 사서 다시 담배 피우고 싶은 장소로 가서 담배를 피우고, 또 그 담배를 버리래. 라이터하고 함께. 꼭 라이터까지 같이. 이게 좀 황당하잖아, 지금 이게. 무슨 담배 끊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해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지금. 담배는 피우고 싶은 만큼 피우고, 뭐 그 담배하고 라이터를 자꾸 버리래. 그러면서 이제 그 대리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했단 말이, 그 숫자가 100이 되기 전까지, 이게 100이 되기 전에 네가 담배를 금연하는 게 성공할 거라고. 절대 그 숫자는 100까지는 안 간대. 참 황당하더라고, 이게. 고작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그 16,000원짜리 그 밥을 얻어 먹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기왕 밥값도 내가 내고 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그날 오후에 이렇게 3시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퇴근할 때쯤 돼서 이제 담배 피우고 싶어서 옥상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그때 이제 2가치를 연속으로 피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담배를 버려야 되니까. 2가치를 피우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담배를 버리고, 근데 라이터까지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또 사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 들면서,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버리자. 라이터도 꼭 같이 버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라이터를 안 버리면 효과가 없다고 하니까. 라이터도 그냥 버리고, 퇴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집에서는 다행히 담배를 안 피웠어.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와가지고 이제 한 10시쯤 돼가지고 다시 담배 사러 가가지고 담배 사고 라이터도 샀거든. 근데 희한하게 이게 담배 값이 훨씬 비싸잖아, 라이터보다. 근데 라이터를 돈 주고 사는 게 되게 아깝더라고, 이게. 나중에 담배하고 라이터를 사가지고 다시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 피우고, 이제 수첩을 꺼내서 거기다 숫자 2를 쓰고 이제 날짜를 적었거든. 그런 짓을 어떤 날은 이게 어떤 날은 날짜가 이렇게 하루에 한 번 적는 날이 있고, 2번 적는 날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좀 일이 많아서 야근까지 한 날은 이게 3번을 적더라고, 3번. 하루에. 그렇게 뭐 이렇게 1주일, 2주일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더라고. 이제 내가 그 쓰레기통에서 담배하고 라이터를 버리는 걸 아는 사람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놈은 내가 담배 사러 가는 것처럼 보이면 옥상에 올라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담배 다 피고 이제 버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내 앞에서 손을 내밀더라고. 내놔. 어차피 버릴 거잖아. 그러면서 담배하고 라이터를 계속 가져가는 거야, 그놈이.
그러니까 내가 담배를 사러 가는 것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내가 담배 사서 담배 피러 올라가 있으면 꼭 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피워 하면서 한 대 더 피재 그래. 막 그러면서 옆에서 살살 약을 올리면서 담배를 다 피우면 이제 내놓으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받아가더라고 보니까. 되게 보니까 얄밉더라고 진짜. 아주 속으로 내 저 새끼 꼴 보기 싫어서 담배를 내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한테 가져가 간 담배는 지가 피우고 라이터는 막 그 직원들한테 막 인심을 쓰는 거야. 야, 이거 한 번밖에 안 쓴 라이터다 라고 하면서 막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라이터 보니까 무슨 광고용 무슨 나이트클럽 무슨 주점하는 그런 라이터도 아니고 그냥 가게에서 파는 라이터인데 왜 이거 어디서 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놈이 다 생기는 데가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고 하면서 막 나눠주더라고. 내가 진짜 황당해 아주 그냥. 근데 그 짓을 한 1년 한 6개월 정도 했어. 1년 6개월. 잠깐. 한 1년 6개월 정도를 내가 그 짓을 했거든. 그리고 그 수첩에는 번호가 이 80번은 아니고 6번, 7번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었어. 그리고 더 이상 그 수첩에 그 번호가 증가를 하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그 썼던 번호는 한 76번까지 갔던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담배 피우는 습관이 멈췄어. 그래서 진짜 그 대리 말대로 담배를 끊었다니까, 그 방법으로. 근데 이제 이 방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고, 내가 이 방법을 한 3사람 정도한테 이야기를 해줬거든. 나는 이렇게 돼서 담배를 끊었다. 너도 한번 해봐라. 근데 이 이야기는 말해줘도 소용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문구점에 가가지고 그 수첩하고 볼펜을 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무게감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 이게 내 말은 듣고 그 말을 실천할 정도로 나의 무게감은 그렇게 없는 거지. 내가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담배를 사서 버리고 하는 그 동작도 하기 전에 그 수첩하고 볼펜조차도 안 사더라고. 그 3명 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는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하지도 않았어.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설령 이 이야기를 이제 누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고 듣는다 하더라도 이걸 실천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자정 어쨌든 간에 한 10년간 담배를 피우다가 그렇게 그 방법으로 담배는 멈춰졌고, 그 이후에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지. 전혀 피울 이유도 없고. 근데 그 1년 6개월 동안에 내가 힘들었냐? 아니, 담배 끊는 게 힘들잖아. 근데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 왜냐면 담배를 내가 참은 게 아니니까. 그냥 피우고 싶으면 피웠으니까. 그러면서 그 피는 간격이 점점점 이게 늘어나지더라고. 피우고 싶을 때는 2가지, 3가지든 내가 피우고 싶은 만큼 피우면서 이게 진행하는 일이라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었어. 그리고 이제 담배 이제 안 피니까 이제 목에 가래 끌고 이제 그런 일은 없으니까 막 길바닥에다 침을 뱉고 하는 이제 그런 더러운 짓은 이제 안 하지. 해가 벌써 지금, 이 산은 금방 해가 지거든. 얼른 서둘러서 이제 내려가야 되겠네.
오늘 담배 끊었던 썰은 여기서 끝.